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체제 버전 2로 시작이 됐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였던 사람들이 많이 물갈이가 되고 새로운 인물들도 이렇게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었던 뭐 사조직이라고 할까요? 측근 그룹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7인회라고 하는 존재일 겁니다. 그때 뭐 이수진부터 시작해서 김남국이 됐거나 뭐 그런 사람들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? 그렇죠? 근데 뭐 다들 뭐 뿔뿔이 지금 다 흩어져 가지고 사실상 7인회 같은 경우는 무너지다시피 했고 그중에서도 국회의원으로 살아남은 사람도 누가 있나요? 제가 봤을 때 한두 사람 정도밖에 없지. 남구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가상화폐 그거 문제돼 가지고 구속되게 생겼고 뭐 전부 다 지금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7인회가 이재명 체제에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서 신칠인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 신칠인회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그 박찬대나 이런 애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또 이루고 있다라고 하죠.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? 사실상 그 실상은 이재명의 어떤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신칠인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과 정말로 직접적으로 뭐 더 막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측근 그룹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혁신회의라는 거였죠. 그렇죠? 강의원을 주도로 해가지고 그 약간 좀 머리 없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? 강의원을 주도로 해가지고 혁신회의 여기가 이제 사실상 이재명의 측근 그룹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그거 위에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측근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가게 된다면 누가 있다? 경기도 라인이 따로 있다.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. 오늘 제가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권력에 대한 어떤 조직을 좀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경기도 라인 같은 경우는 애당초 시작 자체가 누구랑 시작을 했었냐 경기 동부연합이나 이런 좀 약간 NL 계열과 같이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정진상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운동권과 지금까지는 뭔가 이재명이 문재인에 비해서는 운동권적인 색깔이 좀 옅다. 뭐 이런 지금 평가도 있었지만 실제로 오늘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신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. 애당초 이재명은 탄생 때부터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악의 축이 성남시장으로 탄생했던 그 시기부터 사실상 운동권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장이 될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운동권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. 그게 이제 해골찬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해찬으로 상징되기도 하죠.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 일단 이재명 2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신명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연역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.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 일단 뭐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있습니까? 김민석이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박찬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천준호, 이해식, 진성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도가 돼가지고 사실상 신칠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승래 같은 경우는 수석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승래 같은 경우는 좀 친명 쪽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은 아니죠. 그냥 색깔 자체가 별로 없는 그러니까 뭐 이도저도 아닌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런데 그 조승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시킴으로써 약간의 탕평책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가져간 것 같고요.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한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. 그거를 제가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 이한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민주연구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수식어가 뭐냐? 이재명의 멘토로 알려져 있죠. 그 이재명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를 짜고 전반적인 어떤 세부적인 거를 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한주다라는 것인데 그 이한주가 이제 짜낸 정책이 뭐냐? 이른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큰 틀에서는 기본 사회예요. 기본 사회. 그러니까 사회를 전부 다 기본으로 만들겠다. 기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. 이거를 이제 그 좌파들 같은 경우는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파적 관점에서는 이게 평등한 게 아니라 뭡니까? 그냥 일직화가 되어 있는 거죠. 그렇죠? 일선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? 단일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. 그렇죠? 다양성이라는 건 없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없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사람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어떤 굴곡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.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어떤 조작과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어떤 그 제약
같은 게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개인적인 차원의 자유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.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기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?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모든 것들 다 기본으로 하자. 소득 수준도 다 기본에 맞추는 것이고 먹는 것도 기본에 맞추고 뭐 가족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맞추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기본으로 맞추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한주가 고안해낸 것이고 그거를 지금 이재명이 받아가지고 정책 안으로 쓰고 있습니다. 사실상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이미 뭐 나오고 있는 얘기만 종합해 보더라도 이 기본사회 시리즈를 2027년도 대선용으로도 마찬가지로 정책으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기본사회가 갖추어져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. 저기 그 수용소라고 있지 않습니까? 속된 표현으로 감옥이죠, 그렇죠? 이 감옥 같은 경우는 먹는 거가 됐거나 운동하는 거나 시간을 보내는 거나 옷이나 뭐 대부분 다 기본 사회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? 정말 그렇게 기본 사회를 꿈꾸고 계신다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거는 대한민국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대선 전에 거기 들어가심으로써 기본 사회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. 갈 때 그 이한주 씨도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그 이 교수도 자기가 직접 한번 기본 사회 경험해 보고 내가 얼마나 헛소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구나. 이거 뭐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뭐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? 자, 그리고 이번에 신경민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 이재명의 새로운 어떤 체제 속에 측근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한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? 특히나 이한주에 대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. 기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소득, 기본 금융, 기본 주거 뭐 모든 것들을 삼남한상 앞에다가 다 기본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할 것이다. 그리고 이거를 사실상 대선용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렇게나 지금 끈끈하게 이한주랑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. 이한주 또한 마찬가지로 경기도 라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다른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정진상이가 있었는데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은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세 중에 실세였고 지금도 실세라고 하는 얘기가 여의도에 파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정진상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제약을 받고 있죠, 그렇죠? 이제 그 가정에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함부로 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묶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상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 신경민 의원의 말 맞다나 아직까지도 여의도에 파다한 얘기가 실세 중에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이게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그냥 뭐 우리 그 정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에는 뭔 거예요? 범죄자 아닙니까? 범죄자. 그 범죄자가 지금 민주당, 대한민국의 제1야당, 거대 야당 중에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실세 중에 실세 역할을 맡고 있다. 범죄자 같은 인간이 그 민주당의 실세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에도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터무니없고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겠습니까? 어쩌다가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게 됐는지 물론 뭐 정진상 같은 인간 뭐 충분히 설명되는 거 아니겠어요. 그 이제 오야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이가 있는데 이재명이나 정진상이나 법적인 혐의로 봤을 때 뭐가 뭐 다르겠습니까? 고놈이 고놈인 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정진상도 그렇고 이재명도 있고 이런 인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민주당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. 신칠인회가 됐거나 무슨 뭐 혁신회의가 됐거나 다 필요 없는 것이고 가장 굵직한 대가리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? 이한주랑 정진상이랑 그리고 김현지라는 것이죠, 그렇죠? 그래서 뭐 최수영 지금 이제 뭐 진행자가 이렇게도 물어봅니다. 7인회 뭐 이런 사람들이 원래 핵심 실세 아니었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신경민 의원이 하는 얘기가 7인회는 이미 끝이 났다라는 거죠. 신 7인회가 떴다.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찬대 등등 해가지고 근데 신 7인회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이게 있으나마나 뭐 그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. 왜 그렇겠습니까? 경기도 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지금 이제 정진상과 이한주랑 김현지 이런 인간들이 지금 결정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측근 의원이 누구인가 이거는 언제 드러나게 될 것이냐면 2025년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그 구조가 명확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2026년도 6월 달에 뭐가 있으니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. 의원들 중에 이재명의 측근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기도 라인으로부터 간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. 예상이 지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김민석이나 전현희
김민석이 이제 수석 최고 아닙니까? 김민석이나 전현희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이현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현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라고 하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말을 이제 짓거렸던 이유가 뭔 거겠어요, 사실. 이 지방선거까지를 생각해 놓고 일단 내가 이재명한테 눈동자를 찍어야 됐다. 눈동자를 찍는 게 아니라 눈도장을 갖다가 찍어야 되겠다. 이 생각을 갖고 그 미친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.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견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고 사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국민들이 먼저 야 저런 게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냐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참으로 비극적이게도 아직도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 큰 관심이 없는 상태이죠. 그래서 경기도 라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난번 공천 때도 비명계를 이제 하위로 몰아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지금 경기도 라인에 들어가 있는 정진상이나 김현지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과 글자 그대로 한 30년 지기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끈끈한 사이입니다.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수면 위로 등장했던 것이 2010년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시민행복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공동 정부를 만들겠다 뭐 이딴 소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 자기가 성남 시민들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성남시장이 됐는데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. 공동정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뭔가 성남시를 운영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쇼를 했던 것이죠. 이것도 물론 이제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어떤 그 선거제도 자체를 무책임하게 보는 거기도 하지만 근데 애당초 그런 식으로 쇼를 했던 이유가 누구냐? 당시 이제 그 성남시민 뭐 행복위원회라고 하는 것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김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요 사람이 이제 바로 성남 그 뭐였습니까? 아까 전에 이름이 시민행복위원회 여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김미인데 혹시 얼굴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원래 이제 그 이 사람의 정당이 어디냐? 민주노동당 소속입니다.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.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으로 나갈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그때는 꽤 큰 정당이었습니다. 그 진보 쪽에 있는 그 정당 중에서는 사실상 제일 큰 그런 어떤 정당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성남시장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김미희였습니다. 김미희랑 이재명 두 사람이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은 밀려가지고 보수 쪽이 충분히 성남시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김미희가 이제 포기하고 이재명과 단일화를 해주거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이재명이가 뭘 해줬던 거예요? 저런 식으로 위원장에다가 앉혀주고 그리고 그 위원회 간사로 들어가 있던 사람 같은 경우도 뭐 간사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됐거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진보 쪽에 있는 민주노동당 출신 계열들이 싹 다 들어갔었죠. 그리고 또 논란이 됐었던 게 성남시의 이제 그 청소업체들, 그 청소업체의 담당자들이나 뭐 대표 뭐 이런 사람들도 민주노동당 쪽 계열로 뭐 들어갔다. 이런 식의 어떤 논란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? 청소업체가 사실 그게 눈먼 돈이 엄청 많기 때문에 꿀보직 중에 꿀보직인데 그 뭐 돈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벌더라고요. 한 1,000만 원만 이상 이렇게 수익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노동당 계열 쪽으로 쫙 다 까는. 그러니까 애당초 이제 뭐였던 거냐? 단일화를 해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공동정부다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이제 사탕 같은 거를 던져주고 주요 직책들이나 이런 걸 앉혀줘가지고 사탕을 좀 던져주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뭐 공동정부고 자시고 뭐 이딴 거 없었죠, 그렇죠? 자기들은 뭐 요직 다 차지했으니까 뭐 됐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가 지금의 이재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.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NL 계열, 운동권 계열 쪽이 장악한 그런 어떤 당이라고 보시면 돼요. 또 당대표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정희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민주노동당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계파가 뭐가 있냐? 인천연합이 됐거나 울산연합이나 경기동부연합이나 광주전남연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싹 다 운동권 연합들이죠, 그렇죠? 특히나 이제 그 경기동부연합이 어떤 곳입니까? 그 용인에 있는 그 외대, 용인외대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석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바로 경기동부연합 아닙니까? 그 그런 사람들이 다 엮여 있었던 게 민주노동당이거든요. 그러니까 애당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운동권 세력과 무슨 뭐 그런 색깔이 옅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운동권 세력의 도움을 통해서 운동권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부터 이 김현지가 됐거나 정진상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뭐 그런 이재명이가 총선 때 같은 경우는 뭐 운동권 세력을 뭐 어떻게 하겠다, 운동권과 무슨 뭐 결별하겠다라고 하는데
가짱치도 않은 소리죠, 그렇죠? 본인 스스로 자체는 물론 뭐 운동권에 대한 그런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, 기반 자체가 운동권을 기반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이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또 이해찬 아니겠습니까? 참으로 진짜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이렇게 보더라도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저질인 급떨어지는 그런 인간인데 이런 인간들과 그리고 또 그 측근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으로 깝깝할 뿐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